실전 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9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일주일가량 흘렀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상보다 호의적이지 않다는 평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 시기가 지역마다 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체감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망이 될까요? 시장 이야기 나누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규미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긴 연휴를 보내시고 연휴는 늘 길어도 아쉬운 게 끝인데요. 이번 추석은 만월이라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연휴를 보내시고 소원도 많이 빌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는 소원이 사실은 건강과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재테크를 같이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어떤 궁금증이든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소화기 들어주시고요. 02-077-6357번 전화 주셔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 공부부터 해봐야죠. 본부장님, 오늘 토지 관련해서 제대로 짚어주신다면서요. 네, 사실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근원 자체가 토지를 깔고 있는 원형지 형태이기 때문에 원형지의 입지 분석을 한다던가 호재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색을 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투자의 어떤 선점을 하는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이틀을 토지 투자의 절대 원칙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계속되는 강의의 일련성이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을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역세권 개발 호재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개발 호재의 가장 중점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역세권 개발, 또 자동차 전용도로 개발,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광 레저 산업 이 5가지의 포인트를 꼭 짚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점에 있는 부동산을 보실 때요. 이 5가지 요건에 얼마만큼 교집합이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동산이 물건이지가 좀 더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될 것인지라는 미래 가치를 추측을 할 수 있는데 5가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과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의 개설이죠. 또 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 요즘 굉장히 많은 제2 신도시 경기권의 호재들하고도 하고 반발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미니 신도시급들이 계속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또 산업단지의 개발은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든가 직장인 수요가 있는 데서 주거지 수요도 있고 어떤 상업지 수요도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규모라든가 이런 유동인구 또 정주인구의 규모들을 파악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투자의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레저 개발인데요. 이거는 입지적으로 입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라든가 인위적인 환경이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초점을 두신다면 이 5가지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껴가지 않고 교집하기 굉장히 5가지를 전부 다 충족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최소한 3가지 이상이 교집합이 된다면 정말 좋은 어떤 원형지의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5가지 계획 중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말을 듣다 보면 현장을 많이 임장을 다니다 보면 저희도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온다더라. 여기는 여기 들어온다더라. 여기는 도시가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더라. 여기는 택지로 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가 상승을 끌어일으킬 수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들 때문에 저희도 가면 와 정말인가라고 막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제 현장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분석들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에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행정관처와 굉장히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본인들이 먼저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관공서에 한 번만 문의하시면은 알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어떤 포인트들도 굉장히 무시를 하시고 카드라 통신에 막 생각을 하시니까 금방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섣부른 투자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잠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행정계획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가져셔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내역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작년 택지지구 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 예가 좀 있습니다. 작년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5가지 얘기 드렸듯이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요. 택지 개발이 있으니까 그리고 도로가 주변 여건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사 원시선이죠. 여기 이제 개통이 되면 2018년 6월에 개통이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호재들 3가지가 교집합이 되어져 있는 호재들 중에 택지지구 안에 있는 그린벨트 토지였습니다. 이 토지들을 이렇게 지분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파는 것들에 투자를 하셔가지고는 일단 투자는 하셨는데 뭔가 미심쩍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쪽에나 이제 상담을 의뢰를 하셔서 이런 어떤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도시에 편입이 되지 않는 토지들인데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그런 주변의 호재들만 가지고 해당 지역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열애되어져 있는데도 투자를 먼저 하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해당 관청에 있는 관공서 문건들만 조금만 눈여겨 보신다거나 정 안 되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관처의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만 찾으셔도 이런 문제들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투자들의 방향들을 좀 잡아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현장 전문가, 발로 뛰는 전문가신데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지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으로 떠나볼게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토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주 제2공항 인근이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2차선 도로변과 접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8,400만 원. 3.3제곱미터당 약 84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 투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실전에 접목을 해봐야겠죠. 무려 제주도입니다. 본부장님, 자세히 지역 설명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가 긴 연휴 동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고 제주도에 내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펜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로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 하면 꿈의 땅처럼 많이 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집가 상승이라든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보류 계획들이 조금 있어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때 말 맞췄죠. 지난 8월 30일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를 국제 블록체인의 어떤 로 지정해달라는 것들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이거를 국제도시화 시키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시화시켰는데요.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4년간 3배 이상이 급등을 했다라는 것들이 어떤 통계청에 있는 지표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 상승을 보였죠. 서귀포에 있는 안덕면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만큼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증명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인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토지 수요들이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는 곳에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아직도 유입이 되어져 있고 또 기존에 그런 투자 자본을 가지고 생성되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요들을 그런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결실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투자의 어떤 좋은 입지 포인트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호재로 보여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 개발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2003년도죠. 첨단 과학기술단지 개발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2018년도인 근 20년에 걸친 도시개발 계획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데다가 이런 어떤 수요라든가 관광 이동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제주 공항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2공항이 이제 개설 단계, 그러니까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개통을 의지적으로 이때까지는 개항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도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경제 도시화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해안변에 있는 난개발처럼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린벨트와 묶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표도 있어서 토지의 희소성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희소성이 많이 보여지게 있기 때문에 먼저 토지를 선점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많이 받을 텐데요. 제주 제2공항과 근처에 있고 헬스케어타운, 첨단 과학기술단지, 수혜까지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토지 자체 조건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2차선 도로에 접도가 되어져 있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자력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을 지으셔도 되는 그런 구역대에 있고요. 2차선 도로에 접도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제2신공항과 헬스케어타운, 신화공항과 헬스케어타운이 가는 길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개발하기에는 좀 큰 필지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조금은 적은 단위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의 희소성이 토지의 가치를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면적을 더 넓힐 수가 없죠. 그리고 면적을 넓히기보다는 어떤 해안도로 그린벨트와서 면적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 구역을 가능한 조그만 땅이라도 조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도로 접근성이 좋고 호재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나 구분 없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남아있죠? 가격이요. 네, 가격은 8,400만 원입니다. 평당 84만 원이기 때문에 2차선 도로 접도에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오셔서 부동산은 지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도에 어떤 위치에 있고 그 가치가 지금은 얼마만큼의 저평가되어져 있는데도 눈여겨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투자처로 제주도 토지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번에는 상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정보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 역세권 상가입니다. 위치는 SRT 동탄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2020년 7월 준공 예정으로 8층 건물 내 2층 상가 및 오피스텔 혼합 건물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 5,227만 원, 보증금이 3,200만 원에 월 193만 원, 2억 원 대출 예상되는데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억 2,027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신도시 안이 꽉 메워지면서 점차 완성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역세권 오고 가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자리일까요? 입지와 호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상가는 굉장히 입지가 중요하다고 뭐든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상가는 유동인구와 정주인구의 어떤 집객력에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주변의 도로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더 좋은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SRT 동탄역에서 차량으로 사실은 3분에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보로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동탄역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될 경우는 삼성까지 강남이죠. 다른 삼성이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삼성입니다. 삼성역까지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서 가히 삼성권이 강남권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강남 안에서도 삼성역까지 10분 안에 진입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동탄 경기권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역의 입지, 삼성역까지의 근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울 상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탄 그 역세권 메인 상권에 위치해져 있는 형태가 스트리트 상권, 11자형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자형 상권의 특성상 굉장히 좋은 프랜차이즈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볼거리들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것들이 11자형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1자형 상권 중에서도 메인에 있는 중앙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성이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아시아권에서도 뭐 거의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의 자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사업장인 화성 기흥 사업장과 그거에 관련된 협력 업체까지 1,300여 개의 업체가 입점을 해서 이제 풀 가동이 될 경우에는 동탄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만이 넘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탄 신도시에 있는 정주 인구까지 합한다면 13,000여 세대가 후변으로 배후 세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일 쓸 수 있는 매일 상가를 이용하실 수 있는 정주 인구까지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는 것을 앞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GTX가 추가로 개통되면서 아무래도 동탄역 상권이 더욱 커질 것 같고요. 배우 수요도 상당하게 풍부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상가는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네, 상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상가의 특성상 위에는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그 수요층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017년 통계조사죠.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제일 많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구 중에서도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직장인층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라면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세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소아가로 이미 임차가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곳에 소아과가 있어서 뭐 병원이 떠날 염려도 없고 병의원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임차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사우나라든가 락볼리장, 푸드코트, 그다음에 스크린 게임장 등의 좀 큰 프랜차이즈들이 좀 들어와 입점이 되어져 있고요. 2층은 편의점과 유아용품, 그러니까 유아를 특성으로 하는 그런 소아병동이 이제 하나 지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린이 스튜디오라든가 유아용품점, 약국들이 입점을 임차가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소아병원, 소아과로 이제 임차가 확정되어져 있는 물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 상권의 특징상 사실은 주차난이 굉장히 협소화해서 주차에 어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차를 광폭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불편함을 없애겠다. 특히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시간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동행하기에 좋은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라는데 가장 좋은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휴게 시설이라든가 어떤 복합 문화적인 어떤 공간까지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탄 제2신도시 유일한 복합 레저타운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어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물건이 4억 5,227만 원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3,200만 원, 월세 193만 원으로 임차가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소액가로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 2억 원을 예상한다면 실투자 금액 2억 2천만 원 정도면 물건에 병원을 임차하는 임대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자리매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두 곳 다녀왔는데요. 이 본부장님께서 재테크 전략도 세워드린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죠. 부동산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에 주목하시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사당역 인근에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02-2077-6357번으로 예약 주세요. 본부장님, 세미나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어서요. 네, 지금은 뭐 부동산 규제라든가 대책의 격동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더 대책이 9월 13일 대책을 가지고 수정본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는 좀 더 안착할 수 있는 자신의 자본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재테크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상담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자산 상담을 하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예, 관심 부탁드리고요. R&DSN 이규미 본부장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